지금 일본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천 년 전통의 한자와 복잡한 일본의 문자 체계까지도 불과 600년 된 한글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 포착된 겁니다. 도쿄대 석학이 한글을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폭탄 선언을 하자 일본 정치인들은 격분했고 학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단 한 장의 뇌 MRI 사진이 모든 반박을 잠재웠습니다. 난독증 아동의 뇌가 한글을 배우는 순간 기적처럼 활성화된 장면이었죠. 일본 엘리트들이 자녀들에게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유. 대체 한글이 뭐길래 일본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은 일본을 뒤흔든 한글 쇼크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야마모토 겐타입니다. 제 교수실에는 일본어학회 최우수 논문상, 아시아 언어학연맹 공로상 등 수상 패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제 권위를 말해주는 증거였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10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들의 목소리가 강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단으로 향했죠. 37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제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칠판 위에 미리 써둔 복잡한 한자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우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도쿄대 언어학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 정부 언어정책 자문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문자 우월론의 대표학자인 제 앞에서 그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거든요. 문자는 그 민족의 지성과 품격을 반영합니다. 저는 칠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일본의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수천 년의 철학과 미학이 응축된 예술품이죠. 앞줄에 앉은 한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일본인으로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교수님, 한글의 체계적 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글 이야기였어요. 한글이라. 저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600년 전에 급조된 조잡한 표현 문자에 불과해요. 장난감 수준이라고 봐야죠.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한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학자의 의무였거든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저는 걸음을 옮기며 계속했어요. 그 안에 담긴 사상과 철학의 깊이가 중요하죠. 한국인들이 만든 그 유치한 문자로는 진정한 학문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결국 한자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우수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원시적 문자예요. 저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복잡한 사상이나 철학적 개념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한국 학계도 진지한 논문은 여전히 영어로 쓰지 않습니까? 한나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인 저에게 맞서는 것은 학업에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가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오늘도 학생들에게 올바른 학문적 가치관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바라본 캠퍼스의 전경이 자랑스러웠어요. 이곳이야말로 동아시아 최고의 지성이 모인 곳이었으니까요. 연구실 문을 열자 책장 가득한 고전 문헌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모두 한자로 쓰인 깊이 있는 철학서들이었죠. 저는 이런 문화유산을 가진 일본의 우월함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국제언어학회가 열린 호텔 로비는 각국 학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당당하게 입장했어요. 제 명찰에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야마모토 겐타라고 적혀 있었죠.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마모토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돌아보니 베이징 대학의 왕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언어학계의 거물로 저와는 오랜 인연이 있었어요. 왕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어요. 그의 악수는 언제나처럼 강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왕 교수는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하는 타입이었죠. 이번 학회 주제가 흥미롭군요. 왕 교수가 말했어요. AI 시대의 언어 우선순위라니.
당연히 중국어와 일본어가 주도권을 잡겠죠. 그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수천 년의 문명을 가진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 순간 왕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왕 교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요즘 한글을 과대평가하는 서구학자들이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글이라고요? 그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600년짜리 조잡한 문자가 우리와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왕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이 국제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거든요. 특히 AI 분야에서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조종의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AI 분야에서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한글의 규칙성을 과장해서 포장하려 하고 있어요. 왕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합하면 그런 허풍은 금세 무너뜨릴 수 있죠. 중국과 일본이 손잡으면 한국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문자 체계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왕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한글 같은 단순한 문자에 현혹되지 않으시니까요. 그는 교묘하게 제 자존심을 부추겼어요. 당연하죠. 저는 가슴을 펴며 답했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학회장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곧 주요 발표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가자께서는 대강당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왕 교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함께 들어가시죠. 오늘 발표 내용이 매우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그의 미소에는 뭔가 음흉한 기운이 스며 있었어요. 저는 왕 교수와 함께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계속해서 한글을 폄하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자를 자랑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가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동조하며 웃었어요. 그들의 열등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왕 교수의 진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중국어를 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대강당 문 앞에 서서 왕 교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한글의 허상이 완전히 드러나겠네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어요. 대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왕 교수 옆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오늘 발표 주제는 AI 학습 효율성을 통한 문자 체계 비교 연구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어가 최고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발표자는 MIT의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실험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하드웨어, 동일한 알고리즘, 동일한 텍스트 분량으로 각 언어별 AI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들었어요. 과학적 실험이라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일본어의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를 AI가 따라잡을 리 없었거든요. 첫 번째 결과입니다. 연구원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글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그래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92점, 영어 78점, 중국어 71점, 일본어 68점. 이상하군요. 왕 교수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분명 조작된 데이터일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구원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글의 경우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매우 규칙적이어서 AI가 패턴을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저히 짧았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글 같은 조잡한 문자가 일본어를 앞설 리 없었거든요. 두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연구원이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어요. 이번에는 감정인식 정확도였습니다. 또다시 한글이 94%로 1위를 기록했어요. 일본어는 76%에 그쳤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왕 교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침착하세요. 분명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어요.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 음성학적 논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로 인해 AI가 음성과 문자 간의 연결고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특히 서구학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흥미로운 결과네요. 이런 감탄사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조작입니다. 이 결과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연구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실험 과정은 모두 공개되어 있고 재현 가능합니다. 그럼 조건을 바꿔서 다시 해보세요. 저는 흥분한 채로 말했어요. 분명 어딘가에 오류가 있을 겁니다. 왕 교수가 제 옷소매를 당겼어요. 야마모토 교수님,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그의 표정도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앉지 않았어요. 37년간 쌓아온 제 학문적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한글이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600년짜리 문자가 어떻게.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교수님. 돌아보니 한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교수님,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글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한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가자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O 왜 그런 projeto 나라에 Juntos 가야 Educar, 합니까? que premia 제 todas as 목소리가 áreas da 강당 전체에 educação. 울려 O projeto 퍼졌어요. Juntos Educar.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나가 움찔했어요. 교수님, 그냥 학문적 검증을 위해서. 검증? 저는 비웃었습니다. 600년짜리 조잡한 문자 때문에 일본 교수가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시간 낭비죠. 그때 앞쪽에 앉아있던 서구 연구진 중 한 명이 일어났어요. 하버드 대학의 존슨 교수였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마모토 교수님,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봤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존슨 교수가 계속했어요. 한글의 실용성은 이론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리에서,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직접 목격했거든요. 허풍이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존슨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다녀오세요. 3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강당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자들이 보였어요. 왕 교수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어요. MIT 실험 결과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서구 학자들까지 한글을 치켜세우고 있었거든요. 제 37년 학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말이죠.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네, 정말로 가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뻔할 거라는 건 말해두죠. 한글 같은 단순한 문자가 일본어를 넘어설 리 없어요. 학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왕 교수가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실 건가요? 가야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 찜찜한 기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왕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그들의 선전에 넘어가실 수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37년간 쌓아온 학문적 소신이 3일 여행으로 바뀔 리 없죠. 호텔 방에 도착한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켰어요. 항공편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서 도쿄 서울 노선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발편이 있었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야 할까? 하지만 이미 강당에서 공언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한글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예약 확정. 저는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항공권이 발권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생각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할 거야. 한글의 허상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네온 사인들이 반짝였습니다. 대부분 한자와 가나로 쓰여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런 문명을 가진 일본이 한국에 뒤질 리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제 생각대로일까? MIT 실험 결과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글 92점, 일본어 68점. 그 숫자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후덥지근한 공기가 저를 덮쳤어요.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한 마음을 억누르며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MIT 학회에서 본 그 황당한 실험 결과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글이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역, 니은, 디귿 같은 단순한 선들의 조합이 제게는 여전히 조잡해 보였습니다. 이런 걸로 일본어를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택시에 올라탄 저는 기사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 시내 풍경을 보며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도쿄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마모토 교수님이시죠? 저는 이정민입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딱딱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이정민 교수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그가 저를 어떻게 설득하려 할지 궁금했어요. 연구실로 향하는 길, 이정민 교수가 말했어요. MIT 실험 결과 때문에 오신 거죠? 일본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파장이라기보다는 의혹이죠. 저는 퉁명스럽게 답했어요. 한글이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글이 정말 어떤 문자인지 말이에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간이 펼쳐졌어요. 벽 한쪽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큰 칠판이 정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선 앉으세요. 이정민 교수가 의자를 권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았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할지 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정민 교수는 칠판에 가, 나, 다를 쓰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결합됩니다. 한 10초면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발음을 따라하자 불과 몇 초 만에 체계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사람의 발성기관 모양을 본뜬 겁니다. 그가 기역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글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직접 기역 소리를 내보세요. 저는 무심코 기역 소리를 냈어요. 정말로 혀뿌리가 목구멍 쪽으로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이정민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디귿은 혀끝이 위신몸을 완전히 막는 모양입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정말로 발음할 때의 혀 위치와 글자 모양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저는 한글의 자음 체계 전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히라가나 46자와 가타카나 46자를 각각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원리만 알면 모든 자음을 터득할 수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규칙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고? 이정민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모음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항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글이 우수한 건 아니잖아요. 문자에는 문화적 깊이가 있어야 해요. 한자처럼 말이죠. 한자는 철학입니다. 저는 자존심을 세우며 말했어요. 수천 년간 축적된 동양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한글 같은 표현 문자로는 그런 깊이를 담아낼 수 없죠. 이정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문자의 가치를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한글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보시죠. 한글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37년간 쌓아온 학문적 신념이 한시간 만에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호텔 로비에서 이정민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동대문 시장이요. 이정민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글이 사람들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차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단조로워 보였지만 어제의 충격 때문인지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동대문 시장에 도착하자 엄청난 인파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온갖 상품들이 진열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는데 갑자기 이정민 교수가 걸음을 멈췄어요. 저기 보세요. 그가 한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나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할머니, 뭘 하고 계세요? 이정민 교수가 다가가 물었어요. 아, 손자한테 메시지 보내고 있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맛있는 떡 만들었다고 사진이랑 같이 보내는 거야. 저는 할머니의 스마트폰 화면을 힐끗 봤어요. 한글로 정성스럽게 쓰인 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민수야.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인절미 만들었단다. 주말에 놀러와서 같이 먹자꾸나. 할머니는 언제 한글을 배우셨어요? 이정민 교수가 물었어요. 어릴 때는 못 배웠지. 그때는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갔거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60살 넘어서 야학에서 배웠어. 한글이 쉬워서 금세 익혔지 뭐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60세가 넘어서 문자를 배웠다고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이제 손자한테 편지도 쓰고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 이게 무슨 장난감이냐? 내 인생을 바꿔준 고마운 글자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그동안 장난감 수준이라고 조롱했던 한글이 이 할머니에게는 삶을 바꾼 소중한 도구였던 거죠. 좀 더 걸어가니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베트남 출신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한국어로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도 한글로 소통하고 계시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정민 교수가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년 됐어요. 그녀가 밝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쉬워서 놀랐어요.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한글 읽기는 3주면 됐어요. 그녀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베트남어보다 훨씬 규칙적이거든요. 지금은 한국어로 일기도 써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3주 만에 한글을 터득한다고요? 교수님, 이정민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삶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70세 할머니부터 외국인까지 모두가 한글 덕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본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항하려 했어요. 문자의 가치는 단순히 쉬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한글의 과학적 활용을 보러 갈까요? 카이스트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에서 본 광경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대전행 KTX에 몸을 맡기며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제 시장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환한 미소, 베트남 여성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발달장애 청년의 또렷한 발음. 모든 게 제 기존 생각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카이스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말했어요. 캠퍼스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저는 내심 한국의 공과대학이 이 정도일 줄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AI 연구소였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 연구원입니다. MIT 실험과 관련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박 연구원이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한글 기반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감정 분석 정확도예요. 한글 텍스트를 분석할 때 94.3%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94%라고요? 네. 영어는 82%, 일본어는 76% 정도거든요. 박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한글의 표음 특성 때문에 감정의 미묘한 변화까지 AI가 포착할 수 있어요. 그는 실제 예시를 보여줬어요. 기뻐요 같은 한 단어가 감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은 미세한 차이를 AI가 모두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로는 이런 구분이 어려워요. 박 연구원이 말했어요. 기뻐요. 하나로만 표현되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한글이 일본어보다 감정 표현에 유리했던 거죠. 다음으로 반도체 설계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교수가 저희를 안내했어요. 한글 원리를 반도체 설계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을 칩 설계에 적용한 거죠. 화면에 복잡한 회로도가 나타났어요. 기존 방식보다 50%더 효율적입니다. 한글의 블록 조합 원리가 핵심이에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한글 원리가 반도체 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블록 단위로 조합하잖아요. 교수가 설명했어요. 이 원리를 회로 설계에 적용하면 모듈화가 극대화돼요. 결과적으로 칩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실을 견학했습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 놀라운 실험을 보여줬어요. 한글을 생각만 해도 컴퓨터가 인식합니다. 그녀가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실현했어요. 그녀가 마음속으로 안녕하세요를 생각하자 화면에 정확히 그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한글의 체계적 특성 때문이에요.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뇌파 패턴이 매우 규칙적이거든요. 일본어나 한자는 이런 정확도가 나오기 어려워요. 데이터를 보여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글 인식률 92%, 영어 78%, 일본어 71%예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한글이 뇌과학 분야에서도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니. 연구소를 나오는 길, 이정민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떠세요? 이제 MIT 실험 결과가 이해되시나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 것들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AI 학습 효율 50% 향상, 감정 인식 정확도 94%, 웹컴퓨터 인터페이스 92% 정확도. 모든 수치가 압도적이었어요.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한글이 일본어보다. 그 순간 제 뇌리에 한나의 말이 스쳤습니다. 교수님, 언어는 철학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만드는 힘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7년간 쌓아온 학문적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이정민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일본어보다 과학적으로 우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익숙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3일 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할머니의 미소, 베트남 여성의 자신감, 카이스트의 놀라운 연구 결과들. 공항에서 나오는 길, 일본어 간판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빙본어로 컴퓨터라고 쓰인 간판을 보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컴퓨터와 비교했습니다. 한글이 영어 원음에 훨씬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일본 언어학회 원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학자들이 참석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왕 교수가 저를 반겼어요. 야마모토 교수님, 어떠셨나요? 한글의 허상을 제대로 확인하셨죠? 저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왕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놈들이 아무리 포장해도 600년짜리 조잡한 문자는 변하지 않죠. 회의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왕 교수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왕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서구 학자들이 한글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한 일본 교수가 소리쳤어요. 일본과 중국이 연합하면 한국 따위는 문제없죠. 왕 교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야마모토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으니 이제 한글의 허상을 폭로해 주세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7년간의 학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왕 교수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결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글의 힘을 부정하는 것은 더 이상 학문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왕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왕 교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MIT 실험 결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님, 왕 교수가 소리쳤어요. 설마 그들의 선전에 넘어가신 건 아니죠? 선전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AI 학습 효율 50% 향상, 감정 인식 정확도 94%, 웹컴퓨터 인터페이스 92% 정확도, 모두 검증된 데이터예요.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젊은 학자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 교수가 얼굴을 붉히며 외쳤어요. 배신자, 당신이 일본을 팔아넘기는 거군요.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학자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한글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때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30대 젊은 교수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최근 한글 연구를 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또 다른 학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희도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특히 젊은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왕 교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중국과 일본의 우위를 포기할 셈입니까? 한 대학원생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교수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편견보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왕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화를 내며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왕 교수는 진정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본을 이용하려 했던 거죠. 중국어를 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한글을 견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야마모토 교수님,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언제 특별 강의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학문의 길에서 편견과 고집은 독이었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3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37년간 믿어왔던 것들을 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였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 보고서, 한글 창제 원리에 관한 논문들,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노트까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직접 요청한 특별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강의 제목은 한글과 일본어 편견을 넘어선 과학적 비교였습니다. 오전 10시, 대형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소 제 강의보다 2배나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을 정도였어요. 제자 한나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기대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난 학회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저는 마음 깊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단에 서서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칠판에 2단어를 적었습니다. 일본어로 감사합니다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이 두 표현을 보세요. 같은 의미지만 언어의 특성이 다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예전에는 한글을 비하하셨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7년간 학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외면했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이정민 교수의 설명,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카이스트의 연구 결과들.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저는 단언했어요. 발음 기관을 본뜬 자음, 천지인 사상을 담은 모음, 그리고 블록형 조합.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일본어는 한글보다 떨어지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떨어진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일본어는 한자의 의미와 가나의 표음을 결합해서 풍부한 표현력을 갖췄어요. 하지만 학습의 용이성과 과학적 체계성 면에서는 한글이 앞섭니다. 한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우리는 일본 문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한글을 함께 배워야 해요. 함께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네, 함께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어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예요. 한글의 과학성을 받아들이고 일본어의 미학을 유지하며 두 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 대학원생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선 교육과정에 한글 과학 원리를 포함시켜야죠. 일본 학생들이 한글의 체계성을 이해하면 언어학적 사고력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또한 AI 연구 분야에서 한글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카이스트에서 본 것처럼 한글 기반 기술들이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날 무렵 한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변화는 항상 어려워요. 하지만 진실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자세입니다. 그때 한나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야 진짜 스승이 되셨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제자에게서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과거의 자존심을 넘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연구실에서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글의 과학성과 동아시아 언어 교육의 미래였습니다. 이 논문으로 일본 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3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일본 교수들 모두는 한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회의장, 전 세계 190여 개국 대표들이 자리한 역사적 무대 위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밖에서 전해진 속보가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한글을 미래 기록 언어 후보로 그리고 차세대 공용어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구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데이터를 보면 한글만큼 효율적인 문자가 없다. 일본 교수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도쿄대 학자들조차 얼굴이 굳은 채 침묵을 지켰고 몇몇은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군. 이건 단순한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하지만 부정할 수 없다. 한글은 이미 국경을 넘어 인류의 언어가 되고 있다. 그날 밤 국제 언론은 일제히 같은 제목을 내보냈습니다. 한글, 인류의 미래 기록 언어로 떠오르다.